용인 플랫폼 시티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상복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주상복합들은 전부 전량 분양 물량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일부 통합임대 물량들이 있는데 주상복합은 전부 분양 물량이죠. 그리고 이 주상복합들은 주상복합답게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용인 플랫폼 시티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들보다 굉장히 GTX-A 용인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들보다 훨씬 입지가 더 좋고요. 그리고 따라서 더 아파트들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어떤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또는 분양가도 비싸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곳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주상복합에 청약을 넣으셔서 만약 당첨이 되신다면 정말 로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죠. 왼쪽에 보이시는 게 용인 플랫폼 시티 기본계획 도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도면 중에 공동주택,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사이트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가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임대 물량이고 그리고 주상복합이고 이것이 분양인지 임대인지 그리고 평수는 몇 평 몇 평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들은 그쵸? GTX-A 용인역 중심지에서 약간은 벗어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죠. 특히 산막곡 지역 그리고 GC 녹십자 아래 있는 이 지역은 GTX-A 용인역 이 가운데 여기죠. GTX-A 용인역 특별계획구역 주변보다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2 아파트만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M5, M6 주상복합 두 군데, 사이트가 작죠?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상복합들은 GTX-A 용인역 주변에 바로 초역세권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이곳에 각종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등 복합환승센터 등등 교통과 모든 것이 집중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주상복합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것이고 비쌀 것이다. 분양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싸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기본계획 발표 당시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이 5,392세대, 제가 지난 아파트 영상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래 나와 있었더라고요. 임대주택 비율은 16%로 1,682세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최소 한 1,5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 5,392세대 안에 1,682세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럼 나머지 아파트들은 이제 이 임대 세대를 뺀 나머지 세대만 분양을 하겠죠. 자, 주상복합은 4,870세대를 분양합니다. 그렇죠? 이 주상복합은 전부 다 분양이기 때문에 이 4,870세대 전부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역세권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첨단 지식산업 업무지구 한가운데 있는 그리고 바로 옆에 공원을 끼고 있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 두 개 용지. 자, 사이트가 작죠. 사이트가 작은 만큼 아마 한 개 내지 두 개 동 정도로 이루어지는 주상복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위쪽이 M5, 아래쪽이 M6라고 이름이 명명되었고요. 자,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흔히 24평이라고 부르는 그 평형이죠.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즉 27평 내지는 34평 이런 평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M6 역시 마찬가지네요. 즉, 이 정도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몇 평 이런 국민 평형이
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24평도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천 물량은 아마 없겠죠. 85제곱미터 초과가 보통 추첨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 M5나 M6는 추천 물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 근처에 이 주상복합이 몰려 있는 곳, 여기가 중요한데요. 가장 위쪽이 M1이고 그 아래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M2, 그리고 그 길 건너 남쪽으로 M3, 그리고 그 옆에 M4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M1 부지는 24평형, 27평형, 34평형 이런 평수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요. M2 부지가 85제곱미터 초과가 있어요. 즉 37평이라든지 아니면 45평이라든지 이런 평형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진 않겠죠. 밑에 M3도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초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4평을 넘어서는 37평이나 45평 이런 평수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 같은 거, 그렇죠? 주상복합의 맨 꼭대기층에 요즘 펜트하우스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45평짜리 혹은 더 큰 평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85제곱미터 초과들은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아직 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것들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돈은 좀 있는데 청약 점수는 없고 그러면은 추첨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이 주상복합 용지는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옆에 GTX-A 용인역이 있고요. 그렇죠? 분당선 구성역도 있고요. 여기쯤이죠. 자, 이렇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다 복합 업무지역 내지는 상권, 상가, 그리고 뭐 백화점,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양받는다면 굉장히 그 시세 상승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분양을 할지, 얼마에 분양을 할지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전혀 없죠. 먼저 M5, M6 부지에 있는 주상복합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위에 북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위쪽에 있는 이것이 M5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M6죠. M5 같은 경우에 남향으로의 어떤 뷰가 좀 제한되죠. 왜죠? 바로 앞에 M6 주상복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M6 부지 아래로 남쪽으로는 걸릴 게 없습니다. 그쵸?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지는 업무 지역, 업무 지구예요. 그러니까 땅이 업무, 이제 회사 건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M6의 어떤 남쪽 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물론 M5나 M6도 이 동쪽으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상업시설 건물이 얼마나 높이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상업시설이 주상복합만큼 그렇게 높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동쪽으로 좀 뻥 뚫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쪽에는 경부고속도로도 보이지만 이 공원이 있죠. 플랫폼 파크 이런 것도 보이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뷰는, 그리고 주변에 남쪽으로 아파트가 없습니다. 여기 아래로 이택지 카페 거리가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이 특별계획구역, 어떤 랜드마크와 익스허브, 그리고 복합 용지가 있는 이쪽 특별계획구역으로 모든 뷰가 다 보이는, 그렇죠? 엄청난 시티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가 작다 보니까, 부지가 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M5나 M6 공이 글쎄요, 한 동 내지는 두 동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지 않을까. 제 생각엔 두 동도 간신히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한 동 내지 두 동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소규모의 주상복합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는 GTX-A 용인역과는 거리가 다소 있지만 걸어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도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좋은 것은 바로 앞에 또 상업시설이 있죠. 상업시설로에 물론 주상복합이니까 아파트 아래에 또 상업시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또 근린공원도 있죠. 플랫폼 파크가 있죠.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몇 걸음 걸으면 바로 공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주변에 아파트 주거용지들에 딸린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학교가 있죠. 유치원도 있죠. 그리고 공공시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이 학교에 다니고 같이 이런 공공시설, 도서관 같은 거 이용하고요. 공원 가깝고요. 이렇게 어떤 저쪽 아래쪽 초역세권 주상복합보다 어떤 역세권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여건이 굉장히 좋다. 주변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핵심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에요. 딱 봐도 정말 중심, 핵심인 것 같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복합용지, 뒤에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각종 굉장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특별계획구역 위쪽에 가장 북쪽에는 랜드마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그 공모전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익스허브가 들어오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GTX-A 용인역을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어떤 익스허브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GTX-A 용인역이 있죠. SRT 정차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환승할 수 있는 분당선 구성역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당선 구성역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경부고속도로 상부로 스카이 플랫폼 파크라고 하는 경부고속도로 위를 200여 미터를 복개해서 그래서 만드는 스카이 플랫폼 파크가 있습니다. 동서를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인해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서쪽에서도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상부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아니라 지하에 추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요. 자, 이렇게 GTX-A 용인역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 주상복합 M1 부지가 여기 있고요. M2 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M3고요. M4입니다. 자, 주상복합이 있으니까 세대수가 많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학교도 하나 들어갔어요. 기존에 처음 첫 계획에서는 이 학교가 없었는데 들어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봐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주상복합들에서 초등학교가 없다면 이 마성초나 아니면 보이시나요? 이 마성초나 아니면 구성초 쪽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과밀화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굉장히 큰 대로가 있죠. 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또 건너가야 되는 그런 약간 위험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면 이 주상복합에 있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가 좀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변으로는 역시 복합용지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공공시설이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은 대부분 좋은 인프라로 보면 되죠. 그리고 이 길 건너에 공공시설이 또 하나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성구로 만약에 분구가 된다면 이곳이 구성구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 이 주상복합의 오른쪽, 지금 이것은 플랫폼 시티 내 얘기만 드렸고요. 자,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죠? 탄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탄천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주상복합 옆을 지나고 있어요. 즉, 주상복합에서 내려와서 바로 옆이 탄천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쵸? 뷰도 좋겠죠. 탄천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약간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이 오른쪽에 대로가 지나고 있죠.
자, 대로가 지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겠고요.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M2 부지, 주상복합 M2 부지 아래에 또 큰 도로가 하나 지나고 있죠. 이겁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으로 약간 제가 표시를 해볼까요? 이쪽 정도, 이쪽에 고가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M2 부지의 약간 이쪽 우측 하단 정도 쪽에는 도로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 내진 시끄러울 수 있다, 어떤 펜스 같은 게 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층이 좋겠죠. 이 주상복합의 단점은 도로와 대로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를 보자면 M1 부지는 M2 부지에 있는 주상복합에 막히게 되겠죠. 자, M2 부지에 있는 주상복합은 이 앞에 또 M3와 M4 부지에 의해 뷰가 좀 막히게 될 거예요. 반면 이 M3와 M4 부지는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영동고속도로가 앞에 지나기 때문에 또 도로를 지나는 수많은 차량을 또 보게 되겠죠. 그거는 또 좀 시끄럽거나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과의 거리를 보면 단연 M1이 가장 가깝습니다. M1 부지 맨 위에 있는 거요. 그 다음이 M2, 그 다음이 M3, 그 다음이 M4가 되겠죠. M3와 M4 같은 경우에는 또 큰 도로를 하나 지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도로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어떤 지하 도로나 아니면 지상의 어떤 뭔가가 생기긴 하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이 도보 거리가 약간은 있다. 예, 다른 주상복합용지보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용지로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M3 용지, M4 용지보다 위에 있는 M1 부지나 M2 부지가 더 뭔가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물론 M3 부지나 M4 부지도 굉장히 비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따져보자면 이 M1에서 M4 부지 중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은 뭘로 보십니까? 글쎄요, 약간 우열을 가리긴 어려우나 이 M1 부지가 가장 가깝긴 하고요. 가장 초역세권인데 부지가 좀 작아요. 세대수가 좀 작을 것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M2 부지는 M1 부지보다는 약간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 차이가 별로 되지 않고 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세대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런 것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가릴 필요도 없고요. 사실상 같은 부지로 보면 되겠죠. M1이나 M2나 그렇죠? M1, M2를 사실상 같은 부지로 보고 그리고 M3와 M4를 사실상 같은 부지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M1 부지죠. 여기가 M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M2예요. 자, 여기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나와 있죠. 자, 여기 바로 옆에 이 특별계획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신거점,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맨 위에 컨벤션홀이 들어오는 플렉스타워, 그리고 플렉스 허브라고 명명되어진 이 분홍색에는 컨퍼런스룸, 백화점, 호텔 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여기 써 있다시피 향후 특별계획구역 수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플렉스 센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오고요. 어떤 공연장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플렉스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복합 쇼핑몰,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연상이 되지 않나요? 스타필드나 아니면 뭐 롯데몰이나 기타 어떤 그런 복합 쇼핑몰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CGV나 뭐 롯데 시네마나 뭐 아니면은 메가박스나 어떤 그런 대형 영화관도 들어오겠고요.
영풍문고,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도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어떤 백화점이 들어오겠죠. 자, 컨벤셔널, 컨퍼런스룸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마이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사람이 오게 되면 호텔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플렉스 파크라는 곳에는 액티비티 파크, 그리고 업무 복합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판교보다 더 나은, 그쵸? 제2의 삼성,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셔서 뭐 삼성역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삼성역이 최고죠. 그 다음 어떤 경기 남부에서는 어떤 삼성역이 연상될 정도로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컨벤셔널 있죠. 컨퍼런스룸, 백화점, 호텔, 그리고 멀티플렉스, 복합 쇼핑몰 다 코엑스에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GTXA 용인역이 여기 설치되게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허브가 들어오게 되고요. 익스허브, 경부고속도로와 GTXA 용인역을 환승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부의 그런 환승 시설입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 센터가 또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버스 터미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복합 환승 센터에 버스 터미널 그런 것도 들어오게 되고요. GTXA 용인역이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SRT 정차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SRT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추진되면 SRT도 정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쪽 부지,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이 녹색 부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랜드마크를 건설하게 됩니다. 랜드마크 건물이 하나 또 들어오게 돼요. 거기에 또 다양한 어떤 뭔가 시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것이 M1, M2, 그리고 이 도로 아래에 있는 M3, M4 부지가 되겠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초역세권, 그리고 길 건너 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바로 M1, M2, M2, M3, M4 주상복합 아파트들이죠. 이곳에 아직 분양가나 언제 분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만약에 점수가 여러분들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되신다. 어느 정도라고 하면 꽤 많이 돼야 되겠죠. 경쟁률이 여러분이 봐도 엄청날 것 같지 않나요? 점수가 꽤 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추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추첨해도 내가 당첨될 확률은 크지는 않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들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계획 안에서의 어떤 만들어질 신축될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편한 세상 괄호치고 서울우유라고 제가 표시해놓은 이곳이 있죠. 자, 여기가 서울우유 부지였는데 이제 시행사에 팔고 시행사가 지금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선분양이 아니라 아마 후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다다음 시간이나 이 서울우유 이편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 부지에 가서 직접 찍어온 영상도 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이편한 세상 서울우유 부지는 주상복합 M2 부지 바로 탄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또한 분양을 할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GTX 용인 플랫폼 시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